지금 뭐 하나 달라졌다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성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가 다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롯데에게 1대8 대패를 당했는데요. 시작 물론 좋았죠. 1회 노시환 선수의 솔로포로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1회부터 하나 동점 허용했고 3회 말에는 전준일 선수에게 역전타를 또 허용을 했습니다. 팽팽하던 경기 7회에 갈렸는데 6안타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5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경기가 넘어갔는데,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진짜 이 좀 아찔한 수비 장면이 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외야에서 또 두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건 사실 기본적인 콜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또 나왔다는 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 문제까지 또 지금 뭐 190만 달러 날아가게 생겼다. 뭐 스미스 선수 한 경기 뒤 방출당했고 90만 달러 오그레디 선수 지금 퓨처스에 내려갔는데, 물론 퓨처스에서 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면서 진짜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진짜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더블헤더 6타수 1안타래요. 이 2군에서도 지금 배트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느냐.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조금 기다리면은 분명히 반드시 좀 적응해서 올라올 것이다. 이 선수야말로 진짜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야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의 오그레드를 봤을 때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어떤? 타이밍도 전혀 맞지 않고 배트와 공의 그 헛스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간격이 요 정도 이렇게 좀 미세하게 나야 되는데 막 이만큼씩 나고 있는 게 나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뭐 아시아권 야구를 뭐 경험을 했다라는 게 영입에 뭐 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입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일본 야구를 완전히 실패를 한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나도 아니 왜 실패한 선수를 뭐 물론 뭐 KBO 리그보다 NPB가 조금 더 뭐 수준이 높지만 높다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뭐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오그레디는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한화에서는. 이미 접촉하고 지금 준비 중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나도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이게 몇 경기를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좀 약해. 상대하는 팀들한테는 얼마나 땡큐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서 빨리 좀 그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선수 둘이 지금은 또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추진력을 또 얻기 위해서는 빠르게 또 대체 외국인 선수를 또 데려와야 될 것이고, 제가 좀 좋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수비에서의 이렇게 큰 실책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건 뭐 어떤 문제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수준이 냉정하게 보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하나이글스가 계속 꼴찌를 하는 이유가 다른 팀들에 비해 경쟁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포지션별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뭐 기회가 많이 안 생기는 거지. 근데 어제 그 수비도 물론 그런 수비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비예요. 콜플레이 미스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약간 하나이글스에서 이런 실책이 나오니까 더 그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 보면. 근데 뭐 물론 뭐 많이 뭐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과감하게 쓰려면 스탯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성적의 숫자가 좋아야 되는데 이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과연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하나이글스 팬들 시작 좋았죠. 뭐 최은성 막 엄청 잘하고 막 문동주 막 잘 던지고 해가지고 시즌 초반에 단 몇 경기 때는 정말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뭐 옛날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또 있잖아. 맞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선수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 두 자리가. 네네. 이러고 있으니 뭐 하나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더 약해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요. 하나도 어찌됐든 올해 성적을 내야 되는 급한 팀이다, 이런 얘기 MHJ님 말씀하셨는데, 뭐 수베로 감독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올 시즌에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제 FA 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특히 최현성 선수에게 또 90억 또 주고 또 이태양 선수도 또 데려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보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인 선수들도 이제 새 활력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또 꼴찌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거는 좀 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뭐 감독뿐만 이겠어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는 뭐 다 이제 뭐
사표 써야지 뭐. 그러게요. 하나는 작년에도 외국인 문제, 올해도 외국인 문제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의 문현빈 선수는 또 타격 삭수가 또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래 이루수인 선수를 자꾸 외야수 돌리고 내야수 돌리고 이러니까 수비 포지션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좀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많은 기회가 아니라 문현빈이 잘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포지션적으로 뭐 지금 딱 고정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포지션을 고정시켜 버리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팀 입장에선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 공격력을 계속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하면서 근데 문현민 선수가 아직 그 자기의 정확한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기용을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1년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네.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확실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저렇게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그런 뭐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네. 저는 내야수가 됐던 내야도 되고 외야도 된다는 건 다 잘한다는 거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빨리 정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 요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용상님이 문현빈의 수비 기용이 김태현 기용하는 방식이라 또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도 이제 확실한 수비 포지션 없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장점이라고 여겨졌었던 타격도 또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김태현이 타격의 장점? 나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비를 못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타격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노시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얘는 정말 키워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김태현 선수 그 기록을 살펴보시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뎁스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지금 한화가. 그래서 정은원 선수가 2루에 있고 유격수 자원이 확실한 선수가 좀 있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현민 선수가 유격수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문현빈 뭐 수비 고정하면 타격이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에디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수비 하나에 사실은 지금 뭐 많이 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짜임새가 올라왔다, 뭐 아니면 투수진도 보강이 많이 됐다 하지만 가장 이 뭐랄까 보완이 안 되는 부분 매년 이제 계속해서 좀 팬 여러분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건 역시 수비인 것 같아요. 이게 수비가 참 이렇게 안 늡니다. 그럼요. 수비는 한 경기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한 줄을 다 내줄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을 다 내줄 수도 있는 거야. 그 수비로 인해서. 수비 실책한 선수도 멘탈이 무너지면서 경기력에 저하가 생기겠지만 그렇죠. 그 이닝에 그 실책이 나왔을 때 해당 마운드에 있는 투수도 막 가는 거거든. 하나 수비가 향상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과도한 쉬프트와 수비 포지션 변동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다. 또 박용상님 짚어주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어때요? 수비가 안 되는 수비 향상이 안 되는 거. 뭐 수비 향상이 안 되는 거 첫 번째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술 부족이죠. 기량 저하가 있겠고 그리고 수비 시프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베로 감독의 그 경기 운영 이런 것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어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수베로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리빌딩도 뭐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팀의 확실한 그 선진 야구 시스템을 도입을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허점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수베로 감독이 물론 열심히는 했겠지만 뭔가 좀 그 팀 색깔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안 맞지 않나? 이것도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수비는 밤새 야간 라이트 켜고 펑고 죽어라가 답 아닙니까? 개선 가능한 유일한 연습 만능이 펑고 아닌가요? 무슨 이유가 있겠냐면 질문하셨는데 위원님 어때요? 수비 위원님도 사실 현역 시절 때 수비 때문에 진짜 고민 많으셨잖아요. 펑고 받으면 좀 달라집니까? 그럼요. 그걸 이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해야 돼요. 자꾸 내내 해야 돼. 오지환 선수도 지금도 아직도 야구장 나오면은 기본기 포구 자세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아직도 있는데. 수비 연습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12년도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 박진만 감독도 맨날 내야 그냥 아주 기본기예요. 그 수비 잘하는 던지는 거. 아주 기본. 잡고 정확히 던지는 거. 잡고 정확히 던지는 거.
이거를 은퇴할 때까지 한다니까. 그렇죠, 내야수. 그렇죠. 뭐 옆에서 볼 때는 아니 저거는 뭐 왜 저런 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왜 저런 걸 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분들이 이번에도 좀 따라하시지 말았어요. 나는 외야수고 전문 지명타자 출신이니까 수비를 굳이 전문 수비를- 지명타자 출신이니까. 네. 코치들이 수비를 나가라고 해도 제가 안 나간다 하고. 팀을 위해서 제가 오늘 수비는 오늘 안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이제 재미라는 승패 예측을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한화 대 이제 롯데 경기입니다. 한화의 선발 투수는 이제 김민우 선수죠. 올 시즌 4게임 나와서 아직까지는 승이 없습니다. 평균자 직접 6.63이고요. 나균환 선수 롯데자이언츠의 토종 에이스죠. 3승 무패 22K 평균자 직접 1.75. 야, 진짜 이거 뭐 아시안 게임을 정조준하고 있는 나균환 선수인데 오늘은 좀 어떤 팀의 승리를 예측하시고 싶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균환 이름 앞에 패디, 안우진 정도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나균환 렛츠고. 난 완전 나균환 난 제일 좋아하는 게 도망다니지 않는 피칭. 도망다니지 않는 피칭. 그리고 몸쪽 볼을 진짜 잘 던져. 이거는 과감하게. 이게 크지 않으면 던지질 못해. 네. 던지질 못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균환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보면 나균환 지금 너무 잘하잖아. 그렇죠. 너무 잘 던지잖아. 그리고 롯데 또 상승세. 그렇지? 근데 또 상대 팀이 또 한화야. 그러니까 승리의 확률이 롯데 쪽으로 좀 기울 수밖에 없네요, 사실. 그럴 수밖에 그죠? 네.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나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최근에 이제 나균환 선수의 페이스가 너무 좋고 또 롯데가 지금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하나는 어제 경기도 좀 이제 대패를 했고 또 팀 분위기도 좀 최근에 이 자꾸 연속적으로 수비 실책 아니면 이제 뭐 빈틈을 좀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나균환은 몸쪽 승부에 강하죠, 이거? 네. 대한민국의 몸쪽 승부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뭐 왼손 투수는 뭐 당연히 던지겠지만 우투수 중에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단 한 명도 없어. 1, 2구를 통틀어서 저렇게 던질 수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타자들이 너무 쉬워. 몸쪽과 바깥쪽은 똑같은 패스볼인데 타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질로 선택을 해야 돼요. 구질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코스, 뭐 몸쪽은 약간 배제하고 타석에 들어선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몸쪽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구질이야. 슬라이더나 커브처럼. 이건 노리지 않으면 사실은 몸쪽은 공략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투수들이 몸쪽을 못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지. 제구? 몸에 맞을까 맞을까 봐 봐. 아니면 가운데 몰려서 장타 허용할까 봐. 음. 이게 투수들이 던지지를 못하는 거거든. 타자들은 몸쪽 못 던지는 투수들이 제일 편해. 아. 어깨 바깥쪽만 이제 놓으면 어깨 되니까. 집어넣으면서 그냥 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몸쪽을 던지면 이걸 못 집어넣어. 그렇죠. 나오질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런 그래서 부분이 진짜로 있겠네요. 나균환 선수는 진짜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네, 나균환 선수는 사실 이제 아까 뭐 저희가 채팅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도 이 안치홍 위원님께서 선발진에 있지 않을 때 이제 가운데서 중간 개투로 던질 때부터 진짜 나균환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올 시즌에 이제 선발로 딱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참 하나만 좋네요. 네. 박용상님 거 하나 읽어줘봐. 몸 쪽을 승부할 수 있는 게 제구임 뭐 이런 얘기.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끝. 이게 제구입니다.